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추석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매일 장마감 방송을 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꼬박꼬박 늦어도 새벽이라도 영상을 올리고 했었는데 요즘 좀 뜸하니까 떠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이 동행 끝까지 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LB가 가는 길 분명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 LB의 여정 여러분과 끝까지 갈 거고요. 다만 워낙 시간이 지체는 되었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2019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는 5년, 만 4년 동안 본의 아니게 희망 고문만 한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많았고요. 저도 영상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인문학, 철학, 그림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서 야, LB 주주들은 왜 그러냐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었는데 정치, 경제, 국제, 문제, 사회, 문화, 역사 또 제가 노래도 부른 적도 있었고요.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도 LB에 빗대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손흥민 이야기도 했었고 박지성 선수 이야기도 했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쇼트트랙 이야기하면서 앞에 선수가 다 넘어져서 정말 8강부터 결승까지 실력보다는 행운으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꼴찌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이제 선두그룹 4-5명이 가고 있다가 한참 뒤쳐져서 이 사람은 약간 실력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근데 앞에 있는 선수들이 우당탕탕 다 넘어지면서 압도적인 꼴찌가 여유 있게 1등이 되고, 여기서 우당탕탕 넘어졌던 사람들은 허겁지겁 일어나서 압도적 꼴찌였던 선수를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적의 신드롬. 그래서 브래드 버리하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 건 맞다. 근데 꼭 그 선수한테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본인도 압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메달감이 아니란 걸. 그래서 그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간 최선을 다한 자기한테 주는 상이었다라고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신념, 인내를 말하면서 결국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갖길 바란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글을 주셨어요. 나도 브래드버리처럼 인내, 끈기, 요것만큼은 자신 있는데 내가 착각한 게 나는 그 사람처럼 운이 없더라.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유가 없어서 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글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글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힘든 여정에 같이 동행하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만 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떠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약속했잖아요. 그 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끝까지 가보겠다라고요. 근데 물론 제 목표는 LB에서 떠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것도 하루 빨리. 대신 좋은 결과로요. 그 좋은 결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요. 여튼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좋은 영향은 배제하고 싶어서 분위기가 반전될 때까지는 좀 유동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 안 떠납니다. 물론 떠나죠. 떠나는 게 제 목표인데 좋은 결과 있은 후에 떠나도록 하죠. 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랑 매일 만나 뵀음 하네요. 네, 일단 LB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건 뭐건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맞는 한마디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맞아? 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때 요때는 에스모 삼각합병 그리고 프리 NDA로 큰 흐름을 한번 줬었어요. 2019년도 때. 그리고 2020년도 때는 일단 유중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중, 그다음에 폴챔 박사건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움직였던 적이 2020년도에 있었고 21년도에도 이렇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요 당시 때는 이제 코로나 나노코박스 건으로 한번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는 큰 흐름이 2번 정도 있었어요. 요때는 이제 아스코 때 선양 남성함 이슈 건으로 한번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에스모 때 또 한번 움직였습니다. 요때는 잘 아시죠?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OS 22.1이라는 게 나오면서 작년도 이렇게 두 번 큰 흐름을 줬었는데 뭐 올해만 놓고 보시면 주가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동안 비교해봐도 19년, 20년, 21년, 22년 그리고 현재 23년에는 정말 큰 이슈가 많았어요.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 당시 때 이제 물적 분할로 한번 살짝 움직이려고 했었고 그 다음 계속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만 좀 올해를 리뷰를 하면은 이 당시 때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이 큰 음봉 하나로 와해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흐름이 이때 좀 깎여 먹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때는 이제 NDA 신청을 했잖아요. 요때 못 치고 간 게 탄력을 잃은 좀 원동력이 된 것 같고 잠시 후에도 보시겠지만 이때 역사적인 NDA 신청 이후에도 공매도가 약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좀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가 딱 3만원, 시총으로는 3.8조가 살짝 안 되는데 과연 정말 이게 맞나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특성상 무형자산, 그러니까 리보가 2019년도 때 위암 말기로만 이렇게 올라갔었고 지금은 그보다 더 시장성이 큰 가남 1차 진도도 많이 뺐습니다. 19년도는 지금에 비할 바는 못 되고요. 그때는 NDA 전인 프리 NDA였고 지금은 NDA도 했고 접수의 시간도 걸쳤고 본신사도 접수가 되었고 오리엔테이션 미팅 그리고 현장 실사까지 맞춰서 불확실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이제 하나씩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주가는 뭐 그저 그러니까 게다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가남 1차 시장 점유율 5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남 1차로만요. 2029년 피크타임 매출을 3.1조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영업이익은 80% 넘게 2.7조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삼바는 작년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돼요. 근데 시총이 50조가 넘었어요. 지금도 뭐 물론 50조가 살짝 안 되지만 50조라 치고 간단하게 산술 평균 해봐도요. 삼바 영업이익이 1조가 못 됐을 때 시총이 50조, LB는 피크타임 2029년도 때 2.7조니까 곱하기 2.7을 해야 되는데 많이 봐줘서 그냥 간단하게 곱하기 2를 해도 100조가 훨씬 넘어야 하는데 현재 시총이 4조는 안 되고요. 뭐 이 계산대로라면 최소 6년 안에 25배, 지금보다 25배는 가야 하겠어요. 뭐 그거 아니어도 잠시만 보겠지만 진회장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건 2029년도 기준인 거고 요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약 17조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현재 시총이 4조가 안 되니까 최소 4분의 1만큼 저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약의 효능도 좋고 부작용도 좋고 불확실한 무형자산이 확실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절차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미국 캔서 무샷 정책에 파나진에 이어서 LB도 참여를 했고요. 임상부터 제조까지 전 부분을 어리는 시스템을 가졌어요. 그래서 회사의 내실도 키워냈고요. 거기에 플러스 1, 2, 3, 4세대 차세대 항암제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주가는 좀 뭐 이러고 있으니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뿐입니다. 근데 시장은 냉정한 거니까요. 뭐 현재 가치로 시총 17조라는 것도 정말 냉정하게 보면 이건 회사의 주장인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만 뭐 지금 안 오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구태여 지금 때가 아닌 이유는 아직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바이오 장세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공매도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항암 분야 최초의 NDA인데 NDA 신청 이후에 공매도가 2배가량 늘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업계 특성상 하이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상, 2상, 3상도 아닌 NDA 신청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공매도의 급증은 수급 불균형을 확실히 초래했다고 보여지고요. 잠시 언급했지만 바이오는 하이 리스크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시장에서 경계를 하는 데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바이오를 잘 신뢰를 하지는 않아요. 예, 역사적으로도 보면 황우석 박사 쇼크 때부터 좀 이어진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또 냉정히 회사도 그렇게 잘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신약 개발 사업하는데 리스크가 큰 건 인지를 하겠는데요. 그간 시장에 보여준 신뢰도도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와 어찌되었건 위암 말기, 아필리아, 그 다음 이민효 교모세포종으로 이어진 지연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 경각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사측이 이제 성과로 하나씩 보여줘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수급 불균형 야기시키는 공매도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주가행에서 회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진짜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정말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공매도 피할 수 있는 코스피로 이사 가자고 회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측에서도 적극 검토를 했고요. 20일 일단 이전 상장사로 한투를 선정을 했어요. 이전 상장을 위해 한투와 선정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제는 이사의 결의 그리고 주총 결의 그리고 이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빨리 진행이 된다면 5월경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150 그리고 코스피 200만 공매도가 가능한데 현재 LB시총이 코스피 200에는 못 낍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불가하고요. 좀 주의 깊게 볼게 5월에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면 5월경에 또 FDA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그럼 또 묘하게 시간이 겹쳐요. 이전 상장하고요. 기존 공매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간암 1차까지 허가가 난다면 대단한 수급상 이점이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항암 분야 품목 허가 9시 뉴스에 나와야죠. 여기에 공매 불가에 기존 공매도 정리까지 수급상 확실히 가벼워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러려고 코스피 200에 안 끼려고 주가가 현재 조용하나 싶기도 한데 뭐 그러진 않겠죠. 여튼 기사를 보면 한투와 선정 계약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기업 최초로 FDA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본심사를 받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집중 타겟이 되면서 LB의 공매도 잔고 수량은 약 820만 주, 신약 허가 신청 전인 5월 중순 대비 약 2배가량 증가를 했고 주가도 약세. 그래서 요 영향도 분명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얼마나 또 절차를 빨리 진행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FDA 항암제 완제품 공장 실사 완료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 FDA 현장 실사가 특별한 이슈나 이의 제기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 오리엔테이션 미팅, 완제품 현장 실사가 연이어 빠르게 진행되면서 본심사에 대한 속도도 현재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요 현장 실사는 15일간에 걸쳐 중국 생산 공장에서 진행이 됐고 전방위적 품질 점검을 시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용의 CTO는 약 3개월간 여러 과정이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지금 뭐 물론 간암 1차가 중요하고 간암 1차의 포커스가 맞춰진 건 맞는데 우리가 리보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사실 간암 1차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약방의 감초, 적응증 확대, 간암 1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적응증으로 갈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도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힌트가 나와져요.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출시에 대한 회사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진다. 잠시 뒤에도 보시겠지만 간암 1차를 분기점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인 간암 1차가 중요하고요. 곧장 진회장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B 간암 신약으로만 반영한 기업의 현재 가치가 17조로 예상이 된다. 10한 3년 뒤에는 영업이익 2조, 피크타임일 때는 영업이익 2.7조로 예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공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잠시 학문적인 용어를 쓰면 학문적으로 이제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격은 말 그대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미래 가격을 예상을 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신 미래의 일정 가격을 예상을 하고 현재 적정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가치란 얘기를 하고 있죠. 가격이 아닌 그 가치가 약 17조라는 거. 리보의 가남 1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0% 수준으로 전망을 했고요. 시판 3년 뒤에 영업이익은 2조로 예상을 했어요. 그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삼바가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되는데 시총이 50조. 비교를 한번 아까 해드렸고요. 진 회장은 리보의 매출과 수익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변수는, 중요한 변수는 점유율. 그래서 현재 50%의 시장 점유율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피크, 그래서 2027년도 때는 매출 2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조, 그리고 시판 5년차 피크 타임으로는 3조 매출, 2.7조의 영업이익을 전망한다. 그래서 미래 일정 가격을 예상을 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더니 현재 가치는 약 17조 라고 회사에서는 설명했는데, 현재 LB의 시총이 4조가 안 됩니다. 4분의 1 이상 저평가가 된 셈이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또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진단키트를 제외하고 영업이익 1조를 넘는 바이오는 없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물론 가정입니다만 정말 대단한 거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회사 가치를 17조로, 현재 가치를 17조로 가정한다면 주가는 사실 안타까운 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당시 때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당시 때랑 틀리고 정말 많이 진도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좀 많이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좀 중요한 게 요거죠. 내년 5월 중순에는 품목 허가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요거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LB의 장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건 좀 보시죠. 이 중대한 분기점이 가남 1차 시판 허가인데, 품목 허가인데,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가남 1차, 리보 가남 1차만 보고 한 게 아니라 리보는 워낙 병용에 특화가 돼 있어서 약방의 감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게 출시가 된다면 기존 메이저 제약 기업들이 보유한 약물과 병용 임상이 더 본격화. 현재는 항서가 알아서 임상을 해주고 있다만 항서, 캄렐리 말고도 다른 약물이랑 더 많은 병용 임상을 해서 현재는 캄렐리라만 병용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약물들이랑 더 적응증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에도 얘기하겠지만 회사에서는 가남 1차, 포스트 가남 1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남 1차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요거 곧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LB는 가을에 꼭 한 번씩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서두 때 봤지만 가을에는 요때도 가을이었고, 요때도 가을이었고, 요때도 가을이었고, 요때도 가을이었고, 이제 또 가을이 오고 있는데, 가을에 강한 이유를 구태여 좀 찾자면 잘 아시겠지만 가을에는 S몰을 합니다.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요. 작년만 해도 OS 22.1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10월 20일부터 S몰을 하는데 여기서 유럽 진출도 모색을 합니다.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S몰에 참여를 하고요. 주의 깊게 보실 건 요거죠. 유럽의 주요 제약사들과 유럽 내 리보 유통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 예전부터 유럽 진출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회사의 목표는 투트랙이죠. 심사는 심사대로, 그리고 심사 동안 상업화 준비해서 허가 후에 곧장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유통 판매 논의를 한다라는 거, 이런 얘기가 다 있고요. 플러스 곧장 나갈 수 있도록 항서랑 EMA 품목 허가 신청을 위해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약방의 감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보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전략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남 1차로만 피크로 3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장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폐암, 위암도 대상이긴 하고요.
또 다행인 게 항서에서 먼저 알아서 임상을 많이 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회사 측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다 쓰면 돼요. 그래서 항서랑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후속 임상하겠다. 뭐 여기엔 그런 말이 없지만 뭐 간암 1차처럼 곧장 글로벌 임상 3상 들어갈 수 있는 게 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암 1차가 왜 중요한지, 글로벌 제약 시장에 대비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간암 1차가 중요한 거예요. 품목허가 나와야 대비하게 되는 거고, 대비하게 되면 메이저 제약 기업들이 보유한 약물과 활발한 병용 인상이 본격화될 것. 그러니까 항서랑 하고 있는 게 정말 많은 적응증, 뭐 여기서도 얘기해주고 있지만 임상 3상에 있는 것만 6개로 항서랑만 해도 6개인데 데뷔를 하게 된다면, 출시를 하게 된다면 항서 말고 다른 메이저 제약 기업들과 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병용을 하면 좋은 것도 쓰면 되니까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약방의 감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썼습니다. 포스트 간암, 그러니까 간암 1차 이후의 거, 가장 빨리 진행될 걸로 예상하는 건 이미 항서에서 많이 임상을 했기에 다양한 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능 좋고 가장 수익성이 좀 높은 그런 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해서 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좀 좋은 흐름으로 바뀌어서 매일 여러분들이랑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즐거운 명절 추석이 되시고요. 엘비는 전통적으로 가을에 강했으니까 이번 가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